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입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국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한이 밀어붙여서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재탈환을 노린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 장악을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재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많이 넓혀서 러시아 본토 반절을 우크라이나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지하 강물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그 히토리오라든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하 강물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셈이 됩니다. 러시아 본토까지 전부 다 확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 나중에 우크라이나 땅이 되면은 결국은 그 러시아 지하 강물도 미국이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할 수가 없죠. 미국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방위 조약, 방위 조약보다 더 강력한 협정입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러시아에서도 아이쿠 잘못했구나.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자 할 때 우리가 같이 휴전을 했을 걸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힘의 원리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러시아도 휴전을 하자. 먼저 제안을 할 것이고 중동 지역도 전쟁이 끝날 것이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그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도 그 후틴 반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무용지물이고 그대로 공격을 당했다. 그 기술을 어디서 넘겨받았겠나요?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기술을 이전받아서 아니면 무기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어망으로는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라. 지원했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면은 중동에서 후틴 반군에 공격을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뺏겼던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해서
전승절에 기념식을 올린다. 이런 것이 무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패배하고 러시아군이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땅 만침 러시아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하고 공격을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그 지하 강물 협정을 해가지고 50%씩 나누어 갖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하 그 강물의 땅이 미국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강력한 그 방위 조약보다 더 강한 방위 조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런 지역 또 유럽의 얘기가 여러 가지 났던 아일랜드라든가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런 것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땅을 반씩 소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협정을 맺으면은 그게 곧바로 방위 조약보다 더 강력한 조약이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지하 강물 소유 소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의 반절은 미국 땅입니다. 결국은 미국 땅이에요. 지하 강물이라는 게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이 미국의 소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고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땅을 침략을 해서 완전히 정복하는 거 미국에서 가만히 볼 수가 없지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을 재탈환하고 그보다 더 광범위한 크림반도도 회복을 하고 더 영토를 확장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협정한 지하 강물도 미국하고 지하 강물 협정을 하지 않은 것만큼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 본토 한 반절 땅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지하 강물 협정을 해서 미국에 지하 강물을 준 것보다 러시아 땅을 많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많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극복이 됩니다. 더 이익이지요. 미국하고 협정을 안 한 것만큼 더 이익이 됩니다. 러시아 본토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미국도 이익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이익이고 유럽에서는 또 그렇게 돼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지 못한 방위 조약이나 마찬가지니까 나토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도 강력한 방위 조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자 지구라든가 후티 반군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반, 미국 반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부 다 정복하고 후티 반군, 레바논 이런 걸 전부 다 정복을 해서 항복하게 해서 그걸 완전히 땅을 이스라엘이 전체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지한 후에 미국하고 나누어 갖자. 그렇게 이제 방위 조약처럼 협약을 하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후티 반군 지역, 그다음에 가자 지구 반군, 그래서 이스라엘 반, 미국 반 갖고 52번째 미국 주가 된다. 그렇게 전쟁 성과를 보여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힘의 원리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자, 무의미한 전쟁은 소용없다 했을 때 그때 평화협정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세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협정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게 되면은 동물들도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물러서서 달아나게 되면은 더 공격을 하고 물어제칩니다. 그게 힘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내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유경제보다는 계획 경제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고 또 월급도 적절하게 올려주지 않으면서도 생산 물가를 낮추고 먹거리 물가도 낮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자유진영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자유시장 기능에 맡겨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국가에서는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계획 경제시장을 인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를 낮춰라 하면은 낮추게 되고 생산 물가를 낮춰라 하면은 낮추게 되고 그래서 월급도 낮춰라. 그렇게 하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공산국가에서는 배급제를 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국가에서 싸게 배급제로 월급 대신 돈 대신 물품을 주겠다. 그렇게 공산국가는 계획 경제를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반강제 쪽으로 그런 경제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지요.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을 할 때 거의 가격이 덤핑 가격이나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나라들을 식민지화한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 모든 전 세계 200여 나라를 경제 식민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경제 시장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획 경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공산 국가에서는 된다는 얘기지요. 반강제 쪽으로. 그렇게 지금의 경기가 좋지 않은 국제 경기 공황 불황에서는 공산 국가의 경제 시장 계획 경제 원리가 가장 적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텔레비 보니까 미국에도 중국의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싸게 많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싸게 생활하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때 중국에서는 싸게 생산하고 싸게 팔고 그게 바로 덤핑이나 다름없습니다. 덤핑 정책으로 세계 경제 시장을 100% 점유해서 전 세계의 시장을 100% 점유를 해서 완전히 식민지화하겠다 이런 굴기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은 생활하기 힘듭니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국의 식재료를 쓰지 않으면은 식당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국산 농산물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중국의 시장 노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의 시장 노예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1대1로 실크로드를 형성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 정책으로 달러 기축화를 붕괴시키고 브릭스 기축통화를 완전히 성립시켜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는 없어지고 브릭스, 위안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기축통화로 이용이 되도록 물 밑에서 엄청난 그 작업을 하고 경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